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 대출이 지방부터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상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 같죠? 예고편. 결국에는 저 부실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PF 대출하고 관련이 돼 있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쪽에 예적금 넣은 사람들 돈이 갑자기 묶이는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예금자 보호 되겠죠. 되겠죠. 근데 그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게 언제일지는 누가 아냐라는 거죠.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5대 주요 은행 말고 나머지 금융권, 제2금융권 이런 데는 돈을 안 넣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동하지 말라. 예금자 보호되니까 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안 되니까 당신이나 네 돈, 당신 돈 많이 넣으세요. 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뭐 제가 그들의 아빠도 아니고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사방이 다 사기꾼들이고 사방이 다 쓰레기고 양아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고요. 얘기하고 있고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그냥 내버려뒀고 전세자금 대출을 미친듯이 해줘가지고 나라 전체가 부동산 투입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를 쳤던 놈들만 좀 이전 정권에서 처벌만 좀 제대로 했더라도 이 시간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뭐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던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좀 이렇게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일정 부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사전에 상황 설명하고 얘기하고 충분히 교감을 한 다음 어루만져 준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일방통행식으로 저렇게 하니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그 일본 관련해서 굴종 외교를 했다, 조공 외교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내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와 절대 따로 움직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뭐 대놓고 티나게 중국과 붙어서 밀을 관계를 할 수 없음도 잘 압니다. 일정 부분 미국과 일본에 가까운 뉘앙스도 취해야 되고 또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배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도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부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항은 나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정부를 못 믿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정부의 잘못이다. 이전 정부라고 잘한 거 없고 이전 정부라고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깠습니다. 왜 까겠습니까? 제가 까고 비방한다라고 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가 대통령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전 정부도 지금 정부도 잘했건 못했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들이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이왕이면 좀 잘 됐으면 바람에서 쓴소리를 하는 거지. 그냥 부안해동하고 막장으로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움직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시한폭탄 PF 대출 관련해서도 좀 갑자기 훅 떨어지면 충격이 매우 크잖아요. 그로 인한 쇼크가 너무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좀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옥석 가리기 위해서 버릴 것과 살릴 걸 좀 구분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죠. 금융위원장,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래도 제대로 된 관리의 모습을 보이던 고승범 사단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덜 우려스러울 텐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누굽니까?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원장이나 경제부 총리나 한군의 총재나 하나같이 전부 다 책임을 안 지고 이빠른 소리만 하는 정치인들 같은 모습만 보여서 더 우려되고 더 걱정스러울 뿐이죠.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싸질 논똥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만 계속 문재인 정부만 계속 욕해서 면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답니다. 부산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부산 사업에 뭐 이래저래 제대로 이렇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 쪽도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 부실이 터질 거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벚꽃 피는 순서가 어딥니까? 아래 지방부터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비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15조, 저축은행 연체율이 9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9%, 금액은 5조가 넘는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 터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매우 우려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충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꽤 혹독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생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정말 전쟁 터지기 직전에 생존을 위해서, 비상 시국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처럼 지금은 경제적인 전쟁을 앞두고, 경제적인 대붕괴를 앞두고 가족과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보호할지를 정말 냉정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 혼란기에 쓸려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냥 별일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 매우 놀랄 일이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카가 될 것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층, 중산층들은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난리가 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희망과 꿈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되려 두려워하고 더 겁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대비해야 되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경계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지금의 현실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